아무리 성형을 해도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적인 이미지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변화한다고 해도 내적인 이미지가 바뀌지 않으면 만족도는 높아질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형외과 전문 의로 활동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맥스웰 몰추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운명적인 사건은 위기의 순간에 찾아온다. 혹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계신 분이시라면 이 영상이 운명적인 사건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맥스웰 몰츠는 성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는 성형수술을 받은 여러 사람들을 관찰하고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렇습니다. 얼굴이 두드러지게 추하거나 외모에 기괴한 특징이 있었던 것을 고친 사람들은 수술을 받은 뒤 대부분 즉각적으로 주로 21일 이내에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계속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자신이 미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형수술로 얼굴이 예뻐지고 멋있어졌지만 여전히 자신의 얼굴이 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들은 성형수술을 했지만 여전히 실패감을 느꼈고 실패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성형수술로 외적인 이미지의 변화를 두었지만 내면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맥스웰 몰츠는 내면까지 변화시킬 수 없을까 하는 의문을 품었고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아 이미지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과 그림이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분야는 심리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해답을 사이버네틱스에서 찾습니다. 인공 두뇌학입니다. 사이버네틱스란 습관적 패턴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온도 조절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계에는 사이버네틱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그 온도에 맞추게 되죠. 예를 들어 온도를 26도로 설정해 놓는다면 온도가 24도로 떨어지더라도 열을 가하여 26도로 맞추어 놓습니다. 이것은 수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버네틱스의 메커니즘이죠. 이해하기 쉬우시죠? 맥스웰 몰츠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이버네틱스 메커니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행기의 오토매틱 시스템과 같습니다.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면 사이버네틱스 시스템이 목표치와 오차를 계산하여 비행 패턴을 다시 복구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자아 이미지를 설정하면 비행기가 다시 항로로 복귀하듯 우리의 모습도 다시 복구될 수 있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자아 이미지를 고쳐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아 이미지를 고치지 않으면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형수술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한들 자아 이미지가 고쳐지지 않으면 자신의 외모에 만족감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아 이미지의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아 이미지는 경험에 의해 형성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혹은 자기도 모르게 과거의 창조적인 경험에서 자아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을 직접 경험한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심리적으로 안정된 어른으로 자란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태도는 열심히 공부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태도는 경험으로 체득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아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이라는 일종의 실험실에서 경험을 창조하고 통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험 심리학과 임상 심리학 모두 인정하였는데요. 인간의 신경계는 실제 경험과 생생하게 상상한 경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예를 들면 레몬 먹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벌써 입에 침이 고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레몬을 먹는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레몬을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레몬을 먹는 상상만 했지만 침이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자아 이미지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자아 이미지는 곧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이 문장과 연결됩니다. 자아 이미지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데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믿음을 형상화시켜야 합니다. 자아 이미지를 형상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성형을 많이 한다고 해도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아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면 성형을 하지 않아도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형외과 출신인 맥스웰 몰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천적인 결함이나 사고로 얻은 흉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성형수술은 실제로 마법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이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긴 상처로 그만큼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 이미지를 잘 그려나가야 합니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맥스웰 몰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하고, 걱정하고, 신발끈을 묶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아 이미지를 형상화시킬 수 있을까요?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과거 또는 현재, 여러분이 동경하는 성격이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이미 뛰어난 업적을 성취한 사람들 중에 형상화하고 싶은 롤모델을 선정하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정해서 철저하게 연구하세요. 마치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마치 그 사람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솔직한 충고와 지도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세요. 저는 토니 로빈스를 저의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연구하고 있고 제 핸드폰 배경화면도 그 사람으로 해두었습니다. 매번 핸드폰을 들여다볼 때마다 저의 자아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아의 발견은 여러분의 수많은 위기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연애 생활의 위기에서, 결혼 생활의 위기에서, 직장 생활의 위기에서, 인격적인 위기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아 이미지를 사이버네틱스 메커니즘을 통하여 발현하세요. 그렇게 오늘도 발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